퇴근 후 거울 앞 화장기 거의 다 지워진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내가 이랬었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피부가 푸석해졌고 어깨는 자꾸 안으로 굽고 예전엔 몇 시간만 자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7시간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립니다. 근데 옆자리 동료는 다릅니다. 비슷한 나이인데도 생기가 있고 집중력도 좋고 말끝마다 힘이 있어요. 속으로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거지? 싶은데 직접 물어보긴 애매하죠. 이상하죠?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식도 챙겨 먹고 비싼 화장품까지 써보는데 왜 나는 점점 노화가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39의 김지혜 씨는 얼마 전 소개팅을 나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혹시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으신가요? 지혜 씨는 딱히 불쾌하지 않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데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매주 헬스장에 나가고 비타민도 꼬박꼬박 챙기고 SNS에 올리는 사진도 밝고 단정했거든요. 근데 정작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선 피로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인상을 준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날 이후 그녀는 자기 루틴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잠은 잘 자고 있나? 식단은 괜찮은가? 피부 관리가 부족한가? 근데 아무리 봐도 겉으로 보이는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나는 겉만 챙기고 있었구나. 안은 꽤 오래 방치해뒀네.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젊어 보이는 걸까? 한 번쯤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을 거예요. 비슷한 나이인데도 얼굴에 생기가 있고 말할 때 눈이 반짝이고 웃을 때 주름도 예쁘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특별한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러닝머신만 뛰는 사람도 아닙니다. 실제로 자세히 보면 그들에겐 공통된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게 아주 사소해서 겉으로 봐선 잘 티가 안 나요. 오히려 너무 당연해 보여서 다들 지나치죠. 그런데요, 그 사소함이 몇 년, 몇십 년을 갈라놓습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 2022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50대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생활 습관과 생물학적 나이를 비교했는데 식습관이나 운동량보다 더 강력하게 젊음을 유지하게 만든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하루 중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하며 어떤 리듬으로 하루를 보내느냐였어요. 쉽게 말해 몸보다 마음의 습관이 노화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정신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심박수, 피부 탄력, 회복력, 수면질 같은 신체 지표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걸 위해 굳이 뭘 크게 바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혜 씨가 그랬듯 대부분은 본격적인 관리를 생각하면 뭔가 거창하고 부담되는 걸 떠올리죠. 새벽 5시 기상, 아침 명상, 주 5회 PT, 건강식 위주의 식단, 자기 전 10분 감사일기. 이런 루틴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몇 번 하다가 금방 무너져요. 그럼 더 의욕 떨어지고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의 루틴, 작지만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은 이야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 출근길 3분 동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것, 잠들기 전에 10초간 손을 주무르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 거울 앞에서 한마디 오늘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건 작지만 꾸준히 하면 내 몸과 뇌는 그걸 젊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진짜로요. 연구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눌 이야기,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건 또래보다 10년 젊어 보이게 만든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3가지입니다. 돈 안 들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시간도 많이 안 뺏깁니다.
단 하나 필요한 건 한번 해볼까? 라는 가벼운 호기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오늘 저녁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젊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는 습관은 바로 매일 아침 10분 햇볕 쬐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러나 엄청 중요합니다. 생명을 깨우는 작은 의식이죠. 박지영 씨가 처음으로 햇볕을 쬐기 시작한 날은 그녀가 셀카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지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삐걱이는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뜬 그녀는 물컵을 들고 부엌 창가에 섰습니다. 창틀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얹혀 있었고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겨운에 움츠러든 방 안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무의미한 동작 같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창문을 열고 그 햇살을 얼굴에 받았습니다. 빛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스하다는 말이 더 적절했죠. 바람은 아직 서늘했고 피부에 와닿는 아침 공기는 싸한 청량함을 담고 있었지만 햇살은 이불처럼 다정하게 얼굴과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기억 저편에서 어린 시절 외갓집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던 그날, 흙냄새와 변 내음이 섞이던 그 오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단했습니다. 지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햇볕 쬐는 걸로 정말 얼굴이 밝아질까?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면 세상에 피부과가 왜 존재하겠느냐는 냉소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원래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교육계에서 일하며 남의 감정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항상 효율과 논리를 따졌죠. 그녀가 58세에 조기 퇴직을 결심한 것도 그런 성격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해 살아보자. 하지만 막상 퇴직 후 5년이 흐르자 나를 위한 삶이란 게 무언지조차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늦잠을 자도 허탈했고 취미를 가져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녀의 몸과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딸과의 사진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지영 씨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고 그렇게 햇볕 쬐기라는 이상하리만큼 단순한 행동이 그녀의 변화의 첫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눈을 감은 채로도 느낄 수 있는 그 투명한 빛. 그녀는 처음 며칠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창문 앞에 섰습니다.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두 번째 손은 가볍게 허리에 얹거나 벽에 기대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약간 쌀쌀했지만 금방 이마와 볼, 목덜미에 닿는 햇빛이 그런 서늘함을 덮어주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 대신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도시의 이른 아침이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늘 분주하다고만 여겼던 이 동네도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피부에 느껴지는 빛의 촉감은 마치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유치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햇빛이 날 위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우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며칠 뒤에는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햇빛이 날 위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햇볕 쬐기의 과학은 단순히 비타민 D 합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1년 저널 오브 서케이디언 리듬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햇빛을 받는 사람들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균형이 안정적이어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우울감이나 피로를 훨씬 덜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햇빛은 피부의 세포 재생 주기를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햇볕을 쬐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행위입니다. 노화란 결국 이 시계가 어그러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햇볕 쬐기는 그 시계를 다시 초기화해주는 행위인 셈이죠. 박지영 씨는 이 작은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무렵 그녀는 하루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햇볕을 맞는 그 10분이 없으면 어딘가 하루가 틀어진 느낌이에요. 마치 필수 영양소처럼 그 시간은 몸의 한 부분이 되었죠. 한 번은 여행을 가야 해서 아침에 햇볕을 받지 못한 날, 그녀는 기차 안에서 괜히 불편한 기분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내 리듬이었구나. 그녀는 점점 변했습니다. 얼굴빛이 맑아졌고 눈밑이 덜 꺼져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화장품 바꿨어? 라고 물었지만 지영 씨는 웃으며 그냥 햇빛 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햇볕을 쬐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었나? 늘 남을 챙기고 가족을 우선시했고 일에 몰두하던 그 시간 속에서 정작 자신은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햇볕을 받는 그 10분이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굴에는 잔주름이 여전했지만 그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지만 에너지가 달라진 얼굴. 그녀는 마침내 거울을 보고 어색하지 않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볕을 쬐는 행위는 작지만 젊음의 본질을 깨우는 큰 시작입니다. 그것은 단지 빛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삶의 중심에 두는 선언입니다. 젊음은 피부 표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체 리듬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 리듬을 되찾는 데 필요한 건 그저 창문을 열고 10분 동안 빛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문을 열어보세요. 차가운 공기 사이로 손등에 닿는 따스한 햇살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어제보다 젊어진 것입니다. 습관이 하루 30분 혼자 걷기 마음을 정리하는 발걸음. 박지영 씨가 걷기를 시작한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가을이 막 지나고 겨울로 들어서던 어느 오후, 그녀는 한겨울 세일 소식을 보고 백화점에 갔다가 그만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우울했고 그 어떤 옷도 그녀를 설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걸어서 집에 가볼까?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예전엔 차를 타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시간도 한가했고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없었고 그저 필요했습니다. 그날 걸은 시간은 정확히 37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시계를 보지 않고 그대로 골목을 빠져나와 대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살짝 매서웠고 목도리를 코끝까지 올려 묶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니 오히려 그 서늘한 공기가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왜 굳이 이걸 하지? 몸은 자꾸만 익숙한 편안함을 찾으려 했고 몇 걸음만 가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리에 박히던 통증은 사라지고 대신 어떤 리듬이 생겨났습니다. 일정한 템포로 발이 땅을 디디는 감각. 그 소리는 처음에는 툭, 툭 하다가 이내 톡톡하고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생각도 그렇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질러져 있던 마음속 방들이 차례대로 정돈되는 느낌. 일종의 무념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공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안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게 걷는다는 거구나. 걷는다는 건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는 일입니다. 지영 씨는 지나치는 모든 것에 예민해졌습니다. 거리에 쌓인 낙엽은 바삭거렸고 그 소리는 유년 시절 시골 마을의 산책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낭만적인 마찰음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건물 외벽에 붙은 간판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창문을 닫은 카페 안에서는 커피 머신의 증기 소리가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맺힌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손에 들린 가죽 장갑은 차가웠고 주머니 속 손은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이 피부 아래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 지영 씨는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수업도 활기차게 진행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혼자 걷는 일보다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걷는 걸 좋아했습니다. 혼자 있는 건 불안하고 왠지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고독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크고 친구들은 저마다 바빠졌고 대화 상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변화 앞에서 그녀는 초반에는 혼자 걷는 게 불편하고 쓸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나? 하지만 반복된 걸음 끝에서 그녀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마음속 감정들, 무시했던 불안, 잊고 있던 기쁨들이 하나씩 걸음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걷는 시간은 그녀에게 마음을 청소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걷기는 뇌를 젊게 한다.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에 발표된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혼자 걷는 사람들은 뇌의 해마기역과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가 평균보다 더 천천히 위축된다고 합니다. 또 걷는 동안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은 우울감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특히 혼자 걷는 것은 마음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외부 자극이 적은 상황에서 사람은 오히려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며 이는 자기 회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높입니다. 이런 이유로 심리치료에서도 걷기 명상 워킹 메디테이션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큰 결정을 내릴 때면 늘 혼자 산책을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걷기를 계속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지영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때때로 허전할까? 겉으론 밝아졌고 활력도 돌아왔지만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걷고 있었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길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난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퇴직 후 아이에게 더 다정하지 못했던 것, 남편과의 거리, 엄마로서의 미안함, 딸로서의 후회 모두 걸음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집까지 걷지 못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무조건 운동화를 신습니다. 날씨가 춥든 덥든 상관없이. 그건 그녀에게 마음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걷는 동안 그녀는 가끔 웃기도 하고 가끔 혼잣말도 합니다. 어느 날은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오늘은 좀 힘들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걸어주길 바랐는데 지금은 내가 나와 걸어요. 그리고 그게 외롭지 않아요. 이 말에는 삶을 다시 받아들인 사람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음은 빠르게 움직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걸음의 깊이에서 옵니다.
하루 30분 혼자 걷는 것은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고 자신을 더 정확히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순간이 10년 후의 건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걸으실 건가요?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길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습관 3.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을 칭찬하기. 무너졌던 자신감을 다시 쌓는 법. 이효선 씨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새 쌓인 단톡방 알림, 뉴스 속 자극적인 제목, 누군가의 근사한 아침 식사 사진, 그 중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머리를 쓸어넘기며 혼잣말처럼 툭 내뱉죠. 나는 왜 이렇게 매일 똑같지? 사실 효선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팀장이었습니다. 일도 잘했고 후배들에게 의지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퇴사 이후로는 모든 게 느슨해졌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이상하게 자신을 무용지물처럼 느끼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누가 무시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초라해졌습니다. 칭찬은 거창할 필요가 없었다. 이 습관을 시작하게 된 건 우연히 들은 팟캐스트 때문이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특히 말로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맞아. 난 매일 나한테 못된 말만 했어. 그래서 다음 날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건 정말 잘한 거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왜 하지? 오글거리고 민망하고 그냥 빨리 옷이나 갈아입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하루는 기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을 때 계산대에서 인사를 했던 점원이 유난히 밝아 보였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이유 없이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는 별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표정의 변화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며칠 후, 효선 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봤습니다. 쌍꺼풀이 덜 붙은 눈, 약간 부은 얼굴. 예전 같았으면 진짜 부었다 최악이야라고 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억지 미소 같았지만 거기엔 분명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은 칭찬이 하루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엔 오늘은 나트륨 덜 먹은 거 칭찬해. 이불을 개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한 나 진짜 괜찮다. 심지어는 빨래를 안 한 날에도 그래, 오늘은 쉬기로 한 것도 선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니 진심이 생겼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말은 자존감을 붙잡는 끈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칭찬보다 내가 해주는 말 한마디가 훨씬 오래 남는다는 걸 알게 됐죠. 감각으로 기억하는 칭찬의 힘. 효선 씨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릴 때 의식처럼 자기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드립 커피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르며 나는 푸르르륵 소리, 커피 가루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물줄기, 그리고 올라오는 고소한 향기. 그 순간은 마치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작은 의식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해보자. 어제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손끝으로 컵을 감쌀 때 느껴지는 온기, 아직 잠이 덜 깬. 몸을 깨우는 고요한 음악,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이 모든 게 그녀에겐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속에 자신을 향한 작은 인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효선의 과거와 바뀐 현재. 예전의 효선 씨는 늘 남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썼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스스로를 평가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세상이 조용할 때
자신에게 말 거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을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습관을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노트를 펼쳐 한 줄씩 씁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박수를 준다. 어떤 날은 그 문장이 너무 와닿아 눈물이 날 뻔했죠. 이렇게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까? 실제 연구 자기 칭찬은 뇌에 진짜 영향을 준다.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자기 긍정 훈련 실험에 따르면 자신을 긍정하는 말을 반복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칭찬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효과가 높았다고 하죠.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잘했다보다 오늘 아침에 지각 안 하고 출근한 나 진짜 잘했다처럼 작은 행동에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뇌는 그걸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그 긍정 감정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멘탈 트릭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길러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의심과 회의,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긴 한 걸까? 처음 몇 주 동안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그냥 기분 탓 아니야?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죠. 특히 힘든 날엔 칭찬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은 해도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죠. 오늘도 뭐 한 게 없는데 뭘 칭찬하라는 거야? 이불 속에서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표정이 좀 달라졌어. 예전엔 자꾸 짜증났잖아.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간 뒤 혼자 주방에 앉아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이미 식어버린 커피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효선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 한마디가 내가 나를 칭찬할 이유야. 결국 습관이 사람이 된다. 지금도 그녀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어떤 날은 칭찬 대신 투덜거리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자기 말에 스스로 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효선 씨는 그렇게 오늘도 아침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하죠. 잘했어.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이 습관은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문장, 내게 건네는 따뜻한 말. 그게 쌓여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칭찬을 하고 싶으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하루를 달라지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3가지 습관 이야기 나눠봤죠. 아침 햇살을 눈으로 느끼면서 걷는 산책, 그날 하루를 가볍게 정리해보는 저녁의 기록,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나 자신에게 건네는 짧은 칭찬 한마디. 처음부터 다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마음 가는 걸로 하나만 시작해보면 돼요. 누군가는 첫날부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2주가 지나서야 아, 나 조금 달라졌구나 하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조금이 쌓이면 어느새 꽤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참아내며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고 비교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 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서 난 뭘 해도 안 바뀌어 이런 생각이 스치고 있나요? 괜찮아요. 그 마음부터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마한 습관을 하나 올려보세요. 잠깐이라도 걷기, 다이어리에 한 줄 쓰기, 거울 보며 잘했어 한마디 해주기. 그게 여러분의 삶을 10년 더 젊게,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몸으로 느꼈고, 오늘 소개한 사례들도 그 증거니까요. 오늘의 마무리 질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습관 하나만 골라보면 어떨까요? 댓글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혹은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써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삶의 방향이 살짝 바뀌는 시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 한마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오늘 하나의 습관으로 조금 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래보다 10년은 젊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 함께 걸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쉽고 더 강력한 루틴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칭찬해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